안녕하십니까. 자, 투자론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좀 나가겠는데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 파트가 문제 비중이 6에서 한 7문제인데 8문제가량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빠진 게 지렛대 효과라는 게 하나 빠졌어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 가서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번에 이제 제가 번호를 매기면서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높습니다. 수익률도. 그래서 우리가 그 위험이라는 자체가 사금 법인류라는 그 위험의 종류와 위험이 클수록 더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구 수익률이 이제 커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척 닦는 유리창 닦는 아저씨가 만약에 63빌딩을 닦으라고 이제 그 계약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많이 요구를 하겠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수익률을 더 높입니다. 그래서 이건 비례 관계다. 그래서 수익률에 대한 개념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 있었고 특히 이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는 집중 투자가 아니라 이제 분산 투자다. 그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돼서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고 했고요. 자, 주식마다 상관, 우리가 투자하는 것보다 상관 계수가 낮아야 된다는 건 상관이 좀 적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1일 때는 제거가 안 되고 마이너스 때는 완전히 제거된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저번에 이제 배웠던 게. 자, 현금 흐름 분석. 현금 흐름의 계산.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과 매각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영업 현금 흐름은 이제 우리가 뭐 가공기, 유용순, 부세형세 이렇게 외우시면서 조순 전후가 있고 빼는 건 뭐 비비세다. 이렇게 이제 암기하셨고 매각에 대한 거는 뭐 매순 전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도 가격, 순매도액, 그다음에 세전 지분 복귀액, 세후 지분 복귀액, 그다음에 빼는 건 비비세. 경비 빼고 매도 경비 빼고 미상한 저당 잔금, 자본이득세 이렇게 뺀다 그랬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번 강의에 할 것은 화폐의 시간 가치입니다.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화폐 가치, 화폐 시간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물론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어림세법과 비율 분석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 그 다음에 어때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시험 문제 거의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 파트.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문 과정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재로 가시면 어디에 있냐면 이제 우리가 저번에 84페이지를 가시면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복리 계산을 우리 공부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수익률과 할인율에 대한 개념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화폐 시장 가치를 구하는 자본 환원 계수가 6가지 계수가 있습니다. 6가지 계수.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역수 관계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역수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6가지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는지 천천히 이제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화폐 시장 가치입니다. 화폐 시장 가치는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부분은 거의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6회 때는 올해죠. 6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27회 때는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6에서 7문제, 8문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여기가 중요하니까 꼭 보시고요. 자, 용어 정리로 갈게요. 자, 화폐의 시간 가치로 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 2년 후에 이제 1 플러스 R에 2승을 그러니까 2년을 했는데요. 2년을 하게 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1승만 해서 그냥 1년으로 가서 지금 돈 100만 원이 일시불이고요. 한 번 지급되는 게 일시불이죠. 여러 번이 연금이고. 그럼 이제 요게 1년 후에 연 10% 이자를 따진다. 그러면 110만 원으로 바뀌죠. 110만 원.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가치, 화폐의 현재 가치를 현재 가치라고 얘기하고요. 현재 가치라고 하고
110만 원 1년 후의 가치를 미래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미래 가치다. 그래서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얘기를 해요. 현가. 그다음에 이제 미래 가치는 줄여서 학원에서 이제 강의하죠. 미가요 그러는데 내가입니다. 내가. 내가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고요. 자, 현재 가치는 프레젠트 밸류라고 하고 미래 가치는 퓨처 밸류라고 하는데 뭐 영어는 안 나오니까. 자, 이렇게 미래 가치를 바꾼 거는 택시가 12시 넘으면 할증료가 붙죠. 그래서 할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할증. 그래서 요건 이제 이자율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어음을 할인한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할인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할인한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 10%가 있다면 자, 연 10%는 할인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곱해주는 개수가 개수예요. 곱해주는 개수가 6가지 개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용들을 보시면 밑에 수익률과 할인율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면 수익률이 되는 거고요. 이자율이니까 미래가치로 간다면 이렇게 간다면 할인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만들어 주는 이자율을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들어 주는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한다. R이 다 각각 다르게 개념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와. 그래서 지금 저는 1년인데 거기 책에 보시면 2년은 1 플러스 R에 0.1에 2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때요? 지금 돈 제 100만 원을 2년이니까 1 플러스 0.1의 2승은 1.21이 돼요. 그래서 121만 원이 되고 이걸 다시 할인하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밑에 화폐 시장 가치를 구하는 자본환원 계수에서 미래 가치 계수, 내가 계수, 일시불의 내가 계수로 설명을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입니다. 크게 볼게요.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자, 지금 돈 100만 원이 제가 한 번만 지불되니까 일시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한 번만 지불된 일시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화폐 시장 가치를 봅니다. 저번에 이제 복리 계산을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연 10% 이자로 따진다. 그럼 110만 원으로 바뀌어요. 곱하기 1.1이 개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일시불을 미래 가치로 바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가 되는 거고 이때 개수를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라고 하죠. 미래 가치 개수. 자, 줄여서는 내가 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수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놨는데 학자들이 자, 이걸 풀어봤어요. 풀었더니 1 플러스 0.1에 1년이니까 1승이 됐죠. 자, 0.1이 R, 이자율이 되고 1은 연수가 된다는 건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 그래서 식이 하나 탄생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R에 N승이 탄생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쪽에서 배웠지만 지금 나와 있는 2년이라는 것은 여기다 2승을 하니까 110만 원에다가 또 1.1을 곱하니까 우리가 121만 원이 된다는 거죠. 1.1이니까. 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단위 계산이다. 그럼 100만 원에다가 10%, 또 100만 원에다가 10%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120만 원을 받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1년 있다의 가치가 110만 원이니까 100에다 곱하는 게 아니라 110만 원에다 또 1.1을 곱해버려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121만 원이 된다는 그 이자가 덮는 복리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일시불의 미래 가치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가치로 이제 봤을 때 현재 가치로 돌려놓는 거죠. 그 현재 가치로 돌리게 되면 자, 1년 후에 110만 원을 좀 전에 할인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죠? 100만 원을 다시 돌려온다는 얘기예요. 그 100만 원을 돌려오게 되면 저 1.1이 나눠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1년 후에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땡겼기 때문에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곱해주는 수가 110만 원에다가 우리가 곱하기 1.1분의 1을 곱했어요. 요게 계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까 쟤랑 틀려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아니라 현재가치 계수가 됩니다. 할인한다는 개념이에요. 현재가치 계수. 줄여서 현가계수라고 하죠.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식하고 완전히 역수관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1 플러스 R의 N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 두 가지가 역수관계가 돼요. 역수가.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5다. 그럼 5는 1이 생략됐거든요. 그럼 5분의 1이다. 역수는 항상 곱하면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곱한 거를 역수는 나눠지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시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탄생했어요.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미래가치를 줄여서 내가라고 하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불러보시면 1 플러스 R의 N승이 되죠. 자, 이거와 역수관계가 탄생이 됐습니다. 역수인 거는 자, 일시불의 현가계수죠.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현재가치계수가 탄생을 한 거죠. 줄여서 우리가 현가라고 하죠. 현가다. 자, 역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불러보시면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직 연금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연금을 이제 일시불과 비교해서 이제 여기다 필기를 해보면요. 자, 우리가 앞쪽에서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있으면 앞쪽에 그냥 1원 나와요. 한 번 지급되는 거. 그럼 1원 나오면 자, 이거는 일시불입니다. 일시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일시불이고. 그렇지 않고 매년 1원씩 매번 받는 거죠. 만약 매년 1원씩 나왔다. 이건 연금을 얘기를 해요. 연금을. 그래서 연금을 얘기해서 이렇게 찾아내셔야 됩니다.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건 일시불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1년 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몇 년 후다 나왔다? 얼마냐? 이건 내가계수가 되겠죠. 내가계수. 미래가치계수를 곱한다. 자, 그렇지 않고 현재. 자, 아까 110만 원을 현재 할인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할인한다. 또는 환원한다. 이런 거. 할인, 환원. 그죠? 이런 게 나오면 현가계수를 찍으셔야 됩니다. 현가계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냥 1원은 일시불이고 매년 1원씩은 연금이고 그 다음에 N년 후 그러면 내가계수가 되고 현재 환원 할인 현재라는 단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현재라는 단어가 나와도 당연히 현가계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교재 천천히 가볼게요. 지금 설명한 85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양가로 1번의 미래가치계수가 내가계수죠. 줄여서.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자, 1원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1원은 일시불이죠. 한 번이니까. 2절 알로 예금했을 때 N년 후 박스. N년 후는 내가계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찾게 되는 금액을 구하는 계수다.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의 만기 금액을 구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계수 1 플러스 R의 N승. 자, 그럼 적용해 가시면 현재 토지 가격이 1,000만 원이 돼요. 그럼 토지 가격이 매년 10%씩 상승한다. 5년 후에 토지 가격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보통 3승 이상인 거는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1 플러스 0.1의 5승은 1.610호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그냥 1,00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0.1의 5승을 하게 되면 1.610호를 곱해버리면 돼요. 약 1,610만 원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그 페이지 87페이지 가시면 현재 가치 계수로 가볼게요. 자, 현재 가치 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현가 계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현가 계수는 자, 개념이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 할인율이 R%일 때, R일 때 N년 후에 1원이 우리가 그 일시불입니다. 할인은 현재 가치죠. 현재 얼마만한 그 가치가 있는가를 구한다. 그럼 여러분이 1원이 나왔으니까 일시불이고 할인율이 나왔다는 것은 현가 계수다.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구한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즉 투자 기간 말 부동산 매각 대금의 현재 가치나 일정 기간의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구한다. 그럼 일시불의 현가 계수의 역수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1 플러스 R의 N승은 자, 요거는 자, 이렇게 이제 계산 방식의 표현도 돼요. 우리가 이제 요거를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N승이 나오면 이렇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로 고치셔서 계산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마이너스 N승 우리가 잘 못 구하잖아요. 일반인들은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밑에 적용은 5년 후에 토지 가격이 1,610만 원을 현재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그러면 5년 후에 1,110만 원이 1,610만 원이 일시불이고 현재로 얼마니까 자, 여기 이제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주어졌잖아요. 0.62091로 나누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누게 되면은 1,610만 원을 이걸 나눠버리면 돼요. 1,000만 원, 약 1,000만 원이 다시 또 돌아오겠죠. 아까 곱했던 걸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염두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나왔던 문제는 다시 85페이지 가시면, 자, 이건 계산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85페이지 문제에 나왔던 내용에 현재 토지 가격이 1,000만 원인데 토지 가격이 매년 10%씩 상승한다면 5년 후에 토지 가격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같은 경우는 일단 그 5년 후에 미래 가치를 구한다는 게 나와 있죠. 그럼 현재 가치가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 일시불이잖아요. 요걸 이제 개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어떻게 돼요? 우리가 0.1의 5승이니까 자, 요거는 염리 주어졌잖아요. 아까 1.610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약 1,61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산은 이제 자꾸 제가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냥 말로만 떼었으니까 87페이지 가시면 어떻게 돼요? 저걸 반대잖아요. 87페이지 가시면 그러면 적용의 5년 후에 지금 토지 가격이 1,610만 원이었잖아요. 이걸 현재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가 계수로.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1년 후에 대한 그 5년 후죠. 5년 후에 1,610만 원을 자, 요걸로 나눠 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일시불의 현가 계수 나누는 게 있는데 여기는 계수화 시킨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계수화를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아예 구해줘서 이렇게 그냥 곱해주는 거죠. 이걸 계산을 다 한 거예요. 자, 거기 이제 주어졌죠. 0.62 자, 0.62 그다음에 091 그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아까는 이제 요거는 식을 가지고 이제 고려했는데 곱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뭐 아까 요게 이제 우리가 1.6105잖아요. 그걸 나눠줘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는 이 문제에는 요걸 그냥 구해줬어요. 이렇게 숫자로 곱해주는 게 계수잖아요. 그러니까 1,610만 원에서 그냥 이렇게 만약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계산이 나왔다면 식은 뭐 수식이 우리가 1 플러스 0.1의 5승분의 1로 돼 있는데 그렇게 그냥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차근차근히 이제 좌측에 연금의 미래 가치부터 갈게요. 자, 연금의 미래 가치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자, 우리가 미래 가치를 줄여서 내가라고 하죠. 그래서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구하는 게 시험 문제 한 2번 정도 계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수식을 밑에 있는 음력 박스의 수식을 암기하는 방법은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야매를 좀 가르쳐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뭐 1, 2월 달, 3, 4월 달 가서 아버지 조금 힘드시니까 그때 가서 이제 제가 처리를 해드리고, 자, 지금은 일단 이해를 먼저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가볍게 풀게요. 자, 갑돌이가 만약에 서울시청에서 근무했어요. 그러면 보통 공무원들은 퇴직금 타는 게 아니라 연금 타죠. 그래서 그냥 매년 1,000만 원씩. 자, 아까 매년 1,000만 원씩, 매년 저쪽에 화면을 보시면 매년 1원씩 그러면 연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3년 후에 받겠대요. 그럼 연 10% 이자율로 적립해서 받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건 어떻습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가 되죠. 그러면 그 연금의 미래 가치를 지금 모릅니다. 그죠? 모르고 우리가 연금이라는 1,000만 원을 알고 있죠. 그럼 거기다가 곱하는 게 연금의 내과계수라는 겁니다. 연금의 내과계수. 자, 그러면 일단 매년 1원씩 박스 쳐보세요. 매년 1원씩은 연금이죠. 그 다음에 연금을 이자율 R로 계속해서 적립했을 때 N년 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내과계수죠. 그럼 연결시켜보세요. 연금의 내과계수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달성하는 금액을 구하는 계수다. 그래서 정기 적금의 만기 금액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연금의 내과계수가 밑에 식이 있죠. 그죠? 식을 이제 가지고 밑에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년 1,000만 원씩을 5년 동안 계속 적립했을 때 5년 후에 얼마가 되겠는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연금액이 1,000만 원이죠. 그다음에 연금의 내과계수가 저 위에 이제 식을 보세요. 식을 보시게 되면은 저 어떻습니까? 우리가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을 R로 나누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어떻게 돼요? 10%니까 이자율이 0.1이죠. 그래서 1 플러스 0.1의 5승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1로 나누게 된다는 거 이해 가시겠죠? 그럼 우리가 연금의 내과계수는 자, 연금의 내과계수를 아예 이렇게 된 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요거를 이제 아예 주어졌어요.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연금의 내과계수는 자, 그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산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좀 맡기고요. 그냥 연금의 내과계수를 이걸 계산하니까 6.1051이라는 것을 주어졌다면 굳이 우리가 이걸 계산할 필요 없는 거죠. 수식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가는 거고요. 그러면은 자, 1,600만 원에다가 6.105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6,105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물론 요거는 뭐 1.1을 5번 곱해서 마이너스 1에서 0.1로 나누면 요 계산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까지는 뭐 우리가 직접 뭐 20년하고 33년이 딱 나왔었습니다. 20년은 주어졌었고요. 3년 정도는 계산하라 그러니까 3승 이상은 꼭 주어져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앞쪽에선가요? 1 플러스 0.1에 오는 1.610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빼면 0.610가 되니까 10% 0.1을 나누니까 공 하나 더 붙으니까 6.1051이 된다. 이렇게 해서 계산 한번 해보시고 이 수식은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다른 거와 연결시켜서 좀 배우는 방법으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입문 과정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자, 입문 과정서부터 처음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뭐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좀 화이팅 하시고 좀 책에 또 자세히 또 해석까지 돼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자, 얘와 이제 역수관계가 감책임계수입니다. 자, 얘와 얘가 역수관계인데요. 자, 왜 그러냐면요. 아까는 좀 전에는 연금을 매년 안 하는데 1,000만 원씩 안 하는데 연금의 미래 가치를 몰랐어요. 그죠? 근데 얘는 3년 후에 얼마를 탈지를 내가 적금액을 구하는 겁니다. 적금액을 구할 때 쓰는 계수예요. 그래서 아까는 연금을 알고 연금의 미래 가치를 몰랐지만 자, 이거는 3년 후에 얼마 탈지를 우리가 알고 매기간 연금 불이백을 모르는 거죠. 매기간 연금 분리백을 구합니다. 그때 쓰는 게 감책임계수예요. 감책임계수.
자, 감책임계수가 납니다. 감책임계수. 자, 그러면 이거는 자, 나중에 이제 저당상수가 틀리기 때문에 1억을 빌린 게 아니라 1억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미래가치니까 모으는 거죠. 모으는 거. 그래서 모으는 매기간 연금불이백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모으는 게 우리가 감책임계수다. 그러면 이제 얘와 얘가 역수관계가 됩니다.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역수가 중요하다 그랬죠. 역수관계가 되고 된다는 거. 특히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곱하기가 있으면 역수는 나눕니다. 그래서 이걸 못 찾으면 연금의 내가계수로 나눈다는 것도 이번까지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n년 후의 이론을 만들기회라는 게 있죠. 그래서 만들기가 나오면 자, 우리가 이거는 감침계수라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매년 단위로 적립분립해야 할 금액을 구하는 것이다. 연금의 내가계수와 역수관계라 그랬죠. 자, 그럼 아까 이 식하고 역수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식하고 역수니까 일단 자, 밑에 계산 문제를 풀어보면 5년 후에 6,105만 원의 금액에 해당하는 주택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단위로 얼마씩을 적립해야 하는가. 자, 그럼 어떻습니까? 단 감침계수는 우리가 5년 10% 0.163797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지금 우리가 아까 거기 위에 보시면은 매년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5년 후면은 얼마가 되겠느냐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밑에 이 보면은 적립하는 걸 모르죠. 그죠? 그러면서 6,105만 원이라는 거 아는데 얼마씩 적립할지를 모르는 게 물음표예요. 그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간단히 본다면 자, 연금의 미래 가치가 자, 우리가 그게 적금액이 됩니다. 연금의 미래 가치가. 그래서 6,105만 원을 이제 타는 거죠. 거기다가 아까 제식하고 반대예요. 역수니까. 그럼 아까 요거는 R이 올라갑니다. 아까 R이 내려갔었죠. 그래서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이제 염두에 계산을 하면 아까 1 플러스 0.1의 우승은 어떻게 됐어요? 1.6105잖아요. 그 빼서 마이너스 1로 하면 0.160이 돼서 그걸 0.1로 나누게 되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 이거를 아예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감점계수는 아직까지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감점계수는 그냥 0.6163797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자 0. 아니죠. 163,797.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곱해버리면 돼요. 그죠? 그러면 6,105만 원을 0.163797로 그냥 곱하면 1,00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년 분립할 게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이제 우리가 모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역수관계다. 이렇게 염두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뭐 지금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한다는 것만 아시고 자, 그다음에 아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산. 그래서 일시불 현재 가치 밑에 다시 간다면 5년 후에 토지가격이 1,610만 원이면 지금 현재는 얼마냐? 그럼 거기다가 1,610만 원에다가 0.62091을 현가계수를 곱하니까 1,000만 원이 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연금의 그 현재 가치입니다. 연금의 현재 가치는 자, 연금의 현재 가치로 가볼게요. 자, 현재 가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까는 갑이 또 우리 서울시청이 같이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입사를 했어요. 근데 쟤는 3년 후에 받는다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치킨 사업을 하려고 지금 현재 땡겨서 받고 싶어요. 그럼 이건 연금의 현재 가치가 되죠.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됩니다. 현재 가치. 그러면 연금을 아니까 그 경리과 여직원이 연금 현재 가치를 지금 줘야 돼요. 그때 곱할 수가 연금의 현가계수라는 거죠. 현가계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87페이지 2번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로 할게요. 이자율이 R이고 기간이 N일 때 매년 1원씩, 매년이라는 자체는 연금이죠. 박스.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의 일시불로 환원 할인한다는 게 있어요. 환원 할인한다는 건 현가계수죠.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X를 구하는 것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이 임대료 수입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매년 동일한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사용한 것이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저당상수가 역수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근데 이건 상당히 어렵죠. 식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n승이 좀 나와요. 그리고 밑에 적용을 뭐냐면 매년 연금으로 1,000만 원씩을 5년 동안 받게 된다. 그럼 이 금액을 현재 가치 시점에서 일시불로 받는다. 그러면 매년 1,000만 원씩이라는 게 연금이고요. 그 다음에 일시불로 받는다. 현재 가치 시점에서. 그러면 이건 연금의 현재 가치가 돼서 연금의 현가 계수가 아예 나와버렸네요. 그럼 우리가 연금액이라는 걸 알고요. 1,000만 원을 알죠. 그거를 5년 후 받는 게 아니라 현재 가치로 땡겨서 받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식은 우리가 밑에가 R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밑에 식을 보시면 0.1에다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플러스 0.1에 마이너스 5승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요게 나오면 이렇게 고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근데 굳이 여기서는 계산 안 하겠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냥 염리 맡기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나와버렸어요. 자, 나와서 어떻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금의 현가 계수는 3.790, 자, 어때요? 3.79, 그 다음에 0787이라 나왔잖아요. 0787. 그럼 이거를 연금에다 그냥 곱해버리면 돼요. 그죠? 연금이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자 3,79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할인해서 받는 거죠. 5천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당상수가 하나 남았는데요. 저당상수를 넘기셔서 저당상수는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당상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는 연금의 내가계수가 2번 나왔고 연금의 현가계수가 1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밑에 가시면 여러분들 미리 복리이자율별 이자율 10% 연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렇게 우리가 그 경리과 여직원이 아까 서울시청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갑돌이는 3년 후에 받겠고 을돌이는 땡겨서 받겠다면 다 그 표에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어떻습니까? 5년짜리였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5년에 내가계수도 있고 연금의 내가계수 10%를 했을 때 그 다음에 감침계수, 현가계수 다 있잖아요. 그죠?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곱해주는 게 계수니까. 근데 저당상수는 좀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이 투자 파트 다음에 금융 파트.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투자가 6에서 7문제, 8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금융 파트는 5에서 6, 9문제나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금융 파트와 연결되는 게 저당상수입니다. 저당상수에다 별표를 한 3개 쳐놓으세요. 그 저당상수는 투자 파트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융, 감정평가에도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건 이제 지워야 되니까 이제 연습하세요. 그냥 이론은 일시불이고요. 매년 1원씩은 연금이고, 아까 봤을 때 N년 후가 나왔다, 내가계수고, 현재 할인 환원에서 현재 일시불로 받겠다, 현가계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얘와 저당상수가 역수관계라는 걸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당상수가. 그래서 저당상수는 아까는 감침계수는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기가 분립하는 거기 때문에 모으니까 미래가치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틀려요. 1억을 빌립니다. 은행에서 차입해서 빌렸을 때 갚아나가는 금액을 구해요. 그래서 왜 원리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거든요. 그래서 원리금에 대한 균등 상환액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대출 금액, 융자액이라는 게 있어요. 대출 받은 금액 곱하기 저당상수로 곱해요. 저당상수로. 그래서 얘는 갚아나가야 할 거를 구하니까 현재 가치가 되겠죠. 원리금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원리금을. 자, 근데 이제 역수관계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나중에 금융 파트를 다음에 배웁니다. 갑이 차입자가 A은행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동안 이제 그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은행이 이제 있다면 자, 물론 뭐 6년 갖고 4년 남아서 뭐 조기 상환의 융자 잔액을 구하는 것도 나중에 해드리겠지만 자 보세요. 그냥 이렇게 보세요. 자, 이 저당 상수라는 것은 원리금은 매번 받습니다. 연금의 성격이에요. 10년 동안 연금을 갚아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년, 2년, 3년, 4년. 근데 10년을 땡겨서 갚아요. 땡겨서 갚아버리면 다시 1억이 되거든요. 이게 1억이라면 그러면 자 땡겨서 갚으니까 연금을 땡겨서 갚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두 가지는 역수관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역수관계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일단 역수관계라는 게 나와야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와 얘는 역수관계다. 이렇게 가져가십시오. 자, 그래서 자 책에 나와 있는 저당상수 갈게요. 개념 보시면은 자 일정액을 원리금을 균등상환으로 대출기간부터 원리금 균등 나오면 무조건 저당상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융자를 받고 매기간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 합계죠. 근데 원리금을 저당 지불액이라고 이렇게 해요. 저당 지불액. 저당에 대한 지불액이죠. 그래서 구한 저당상수는 아까 연금의 현가계수와 역수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3,790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 원리금 상환 방식에 따라 5년 동안 매년 얼마씩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대출 받아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는 건 무조건 저당상수예요. 그러니까 저당상수가 0.263797하고 주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산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나왔는데 그냥 수식만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마예요? 3,790만 원이 되잖아요. 3,790만 원. 그러면 곱하기 자 아까 얘가 자 얘는 이제 R이 올라가고 R이 내려갔었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이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마이너스 N승이라는 자체는 제가 또 고치라 그랬죠. 그래서 이건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로 고쳐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밑에 식이 이제 보시게 되면 0.1이 올라가고요. 이자로니까 1 마이너스 1 플러스 0.1에 마이너스 5승이 된 거예요. 근데 굳이 그걸 구할 필요는 없죠. 왜요? 시험 문제에서 이걸 주어졌잖아요. 저당상수를. 그래서 저당상수가 0.263797이죠. 0.263797. 그럼 요걸로 곱해버리면 돼요. 개수니까. 그래서 3,790만 원을 0.263797로 곱하면 1,000만 원으로 다시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자본환원 개수가 6가지 개수가 있는데 자, 계산 방식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요. 아까 요거 마이너스 n승을 이제 고치는 방법까지 가르쳐 드렸는데 여기까지 제가 깊숙하게 나가면 여러분 힘듭니다. 그냥 그렇게 된다는 것만 보시고 나중에 기출 문제로 가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은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깊게 가시면 진짜 막 이 개론이 길었습니다. 투자론이. 그래서 역수관계를 갖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개만 주의하실 거를 이제 가시면서 마무리 좀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아까 좀 전에 전반하고 후반이 있을 때 자, 우리가 그냥 1원 나오면 일시불이고 매년 1원씩 나오면 연금입니다. 그 다음에 N년 후가 나오면 내가계수를 곱하고 현재 환원 할인하면 현가계수를 곱하고요. 그래서 네 가지는 우리가 봤어요. 이렇게 이제 요거 네 가지 봤는데 감침계수와 저당상수가 헷갈립니다. 자, 감침계수와 저당상수는 일단 어떤 금액을 쪼개는 건 똑같아요. 근데 감침계수는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 분립하는 것을 모으니까 미래가치고 이건 빌려서 갚아 나가니까 현재가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역수관계가 얘니까 나누기 연금의 현가계수를 나눈다는 것도 조금은 좀 어렵지만은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불끼리 역수입니다. 그래서 일시불 자체가 생략된 적도 있었어요. 그럼 내가계수와 현가계수가 그냥 역수다. 이걸 꼭 가져가시고요. 연금끼리는 역수가 절대 아니에요. 연금끼리는 감침계수 저당수 역수가 아니라 얘와 얘의 역수죠. 그러면 우리가 자 보세요. 여기는 미래가치 있는데 감침계수는 미래가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현재가치 있는데 저당상수는 현재가치라는 게 없죠. 자, 그럼 어떻게 암기 기법을 가지고 가시냐면 자, 감침계수는
만들기 위해서 모으니까 미래가치죠. 그래서 미래가치는 미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감채, 기금, 미음. 미음이니까 얘는 연금의 미래가치 역수다. 자, 저당상수는 미음이 안 들어가죠. 현재 가치는 이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저당상수. 그러면 이응이 들어가니까 얘는 현재 가치다.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와 역수다. 이렇게 가져가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금의 내과계수가 2번 정도 계산 문제가 나왔고 연금의 현가계수가 1번 정도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기출문제를 할 때 아니면 기본서를 갈 때 그걸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감침계수와 저당상수는 아직까지 계산 만족이 뜨진 않았어요. 근데 일시불의 내과계수와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화폐 시장가치에 대해서 이 파트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파트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같은 게 되고 얘는 뭐 이제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 우리가 이제 시점 수용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이제 계수를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염리 나중에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폐는 시간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셔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또는 현재 가치는 현가고 1년 후는 미래 가치다. 내가다. 그래서 1년 후로 바꾸는 것은 이자율로 정했고 수익률이고 할증이고 미래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것은 할인이다. 곱해주는 개수가 6가지 개수가 있더라. 자, 이 중에서 저당상수가 가장 중요하더라.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제4절에 이제 투자의 타당성 분석 기법으로 가볼게요. 그럼 투자의 타당성 분석은 가게 되면은 자, 일단 읽어볼게요. 밑에 미래에 예상되는 임대료 수익과 매각 대금. 우리가 임대료 수입이 왜 가공기 유용순 부세 형세, 운영 수익과 매각 대금의 매순 전후가 있었잖아요. 그럼 현재 가치가 초기 지분 투자액보다 더 큰지 구체화하면서 투자 수익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고도 남는 게 있는지를 파악한다. 그럼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여기에서 중요한 그 문제는 당해부동산에 지불한 투자 금액은 얼마인가? 일정한 투자 금액에 대한 당해부동산의 수익률 얼마가 또는 우리가 예상된 수익률 위험을 보상할 수 있는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투자의 타당성 분석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가 크게 현금 흐름 할인법 또 전통적 평가 기법 비할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만 다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할인이라는 것은 나중에 기본서 가서 있으니까 여기서만 다룬 것만 보고 자,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자체의 개념만 좀 잡고 우리가 그 순영가나 내부 수익법, 수익성 지수법은 다음 시간에 해드리는데요. 자, 여기서 이것을 연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요게 있는 게 이제 가장 우리 좀 전에 요 파트에 있었던 그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이용해서 그걸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설명이 되는데 들어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목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그래서 할인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 바꾸고 현금 수지라는 건 흐름이라는 거죠. 캐시프로. 자, 그래서 지금 내가 1억을 낸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건 좀 전에 배웠던 현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수익을 이제 계산합니다. 그럼 1년 후에 수익은 1억 2천이 됐다. 1억 2천만 원은 미래가치 내가가 돼요. 자, 그래서 내가 현가는 지금 내가 낸 건 확실합니다. 근데 1억 2천은 아직 불확실하죠. 위험이 따라요. 불확실하다. 그럼 내가 유출을 한 거죠. 지출을 해서. 앞으로들 유입을 따지다 보니까 자, 우리가 적용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뒤에서 배웠던 게 앞에서 배웠던 게 불확실할수록 위험이 커요. 위험이 클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시킵니다. 높은 할인율.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요구수익이라는 할인율을 써요. 순역가법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이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내가를 현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할인이라는 것은요. 할인이라는 뜻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갖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낸 건 현가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온다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통일을 시켜야 되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그래서 통일을 시켜야 되니까 현가와 현가를 같게 만들어서 비교를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할인은 내가를 현가를 갖고 와서
현금 수지는 돈이 나가고 들어온 걸 계산해서 들어온 게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그 개념을 이제 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개념을 좀 잡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한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지표가 현금 유입 현가와 현금 유출 현가가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장래 현금을 할인한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미래 가치,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게 할인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치와 똑같은 연식으로 기초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론은 미래 이론보다 더 크다는 가치죠. 그래서 평가한다는 거죠. 합해시한 가치가 되고, 넘겨보시면 이제 투자를 통해서 얻는 현금 유입을 수익 혹은 수입이라고 하고요. 유입 또는 수입이라고 하고, 이는 보유 기간 동안의 세후 현금 수지와 투자 기간 만의 세후 지분 복귀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임대료 수익과 매각 대금의 합이다. 반면에 투자에 소요되는 현금 지출, 현금 지출, 투자 비용, 투자 금액, 초기 지분 투자라고 한다. 그럼 정리한다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유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는 거 이해 가시겠죠? 이걸 서로 비교해서 투자 타당성을 분석한다. 자, 순형가법과 나와 있는 거는 제가 다음에 그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의 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입이라는 것은 앞쪽에서 배웠지만 운영의 유입도 있고요. 처분의 매각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운영에 대한 나온 소득과 처분에 나온 소득을 세후를 가지고 따집니다. 항상. 그래서 세후 현금 수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이 나왔다. 그 다음에 나중에 처분이 1억을 투자해서 1억 2천을 팔았다. 그러면 세후 지분 복귀액이 되겠죠. 요게 이제 각각 우리가 처분, 운영소득, 처분소득입니다. 복귀액. 자, 그러면 우리가 한 해가 아니라 매기간 틀이죠. 그래서 그냥 운영은 1년에 대한 걸 그냥 나왔기 때문에 매년 받는다면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어떻습니까? 1 플러스 R에 N승, 1 플러스 R에 N승으로 했죠. 그래서 이런 할인율이 필요할 거예요. 할인율. 그래서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출입니다. 그래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합쳐서 지합을 합쳐서 현가 합이라 그래요. 그럼 당연히 유입이 같을 때도 투자합니다. 그거나 같을 때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은 이제 이걸 가지고 세 가지 방식을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다면 일단은 뭐 현가라는 자체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현재 가치라는 것이 무조건 표현이 되어야 돼요. 현가. 그 다음에 이제 운영만이 아니라 처분이고 세후로 따진다는 거 중요하고, 여기에 대한 할인율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이다. 이렇게 가져가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할인이라는 건 뭐예요? 미래 가치를 내가를 현가로 고칩니다. 내가 낸 거는 현가지만 확실하지만 미래 수익은 불확실하거든요. 위험이 따르면 높은 할인율을 적용시켜서, 자, 할인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화 시켜서 우리가 돈이 들어온 거 나간 걸 계산하겠죠. 그래서 유입과 유출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합을 서로 비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비교해서 이제 구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 순현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는 빼준다. 그래서 순현가라는 자체가 영어로 net present value입니다. 그래서 유입에서 유출을 뺀다. 그다음에 이제 수익성 지수는 나눠서 우리가 유입이 유출의 몇 배냐. 근데 이거는 이제 유입에서 유출을 빼서 그 금액의 차이가 얼마만큼 내가 벌어들이는 금액이냐.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 얘기를 해요. 요구 수익률을 갖고 와서 비교해서 요구보다 크면은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별표를 3개 쳐놓으셨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조금 내용들을 또 순효가법하고 내부수익률법하고 수익성 지수법을 또 봐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할인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할인을 여러분 다시 본다면 내가 낸 거는 현가인데 미래는 내가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현가로 돌려오는 게 할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요거 다음 연결시킬게요. 쉬었다 갑니다.